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실천했던 11가지 미니멀리즘 스타일이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내적 소모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레볼루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을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행복을 막는 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과감히 포기한 11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11가지를 내려놓으면서 제 삶은 더 간단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다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가 삶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 사고방식입니다. 미니멀리즘을 배우면서 알게 된 가장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20-6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2만 원 이하로 살 수 있고 20분 내에 차를 타고 가서 구할 수 있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아무 부담 없이 버려라.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버려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집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불필요한 물건들이 제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사는 홍콩에서는 항상 아쉬운 게 공간이죠. 필요 없는 물건들로 쌓여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 혹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쌓아둔 수십 개의 찻잔들, 혹시 필요할지 몰라라며 버리지 못한 신발 상자들, 혹시 세상이 끝나면 먹어야 할지도 몰라라며 사둔 지나치게 많은 통조림들, 이런 물건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제 에너지를 빼앗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칙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시간 낭비하는 일들, 쓸데없는 걱정까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제 삶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건강이 무너져 병원 신세를 졌고 11년 동안 다닌 회사도 관두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2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과감히 포기했던 11가지와 그것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과 이야기를 통해 삶을 가볍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과감히 포기한 것은 사치품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남성들은 명품 자동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저 역시 과거에 BMW, 벤츠, 콜벳, 포르쉐 같은 명품 차들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소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에 세뇌되어 마치 그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광고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없이 사는 여성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말하고, 포르쉐는 진정한 남자라면 한 번쯤 포르쉐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에르메스가 없으면 여성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정했나요? 누가 포르쉐를 타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고 정했나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구찌를 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찌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LB로 업그레이드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LB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디올이나 샤넬 같은 더 비싼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쥐경주 같은 끝없는 소비의 바퀴에서 벗어날 때에만 우리는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20짜리 유니클로 옷을 입어도 고객과 큰 계약을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평범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과감히 포기한 것은 바로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상인들은 정말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기발한 포인트 카드 시스템을 만들어 심지어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컴퓨터 앞에 앉아 포인트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더 모아야 골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죠. 몇 년 전 한 친구가 저에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추천하며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무료로 호텔에 묵고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포인트를 쌓기 위해 제가 절대 사지 않았어야 할 물건들, 예를 들어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시계를 사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포인트를 확인하고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어떤 호텔이 가장 저렴한지, 어떤 목적지가 포인트로 가장 유리한지 계속 따져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저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 시스템과 멤버십을 완전히 버리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모든 포인트 시스템은 사실 당신이 더 많은 돈,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설계된 함정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에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되찾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혼란스러운 생활 방식입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최대한 버리고 더 간결한 업무와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90% 이상은 사실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앱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옷차림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단순한 옷차림을 선택했습니다. 옷 종류를 줄이면 매일 오늘은 뭘 입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저는 똑같은 디자인의 티셔츠나 청바지를 한 번에 4, 5벌씩 구매합니다. 매일 의류 선택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5개로 줄여보세요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또 상상해보세요. 만약 제가 당신의 모든 생활용품을 여행 가방 하나에 담을 정도로 줄여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여행 가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삶은 더 많은 자유와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네 번째로 포기한 것은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20시간이나 운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거의 인맥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요. 한번 현재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자주 가는 식당은 과거와 같지 않지 않나요? 여행이나 출장에서 머무는 호텔도 과거와 다르지 않나요? 관심을 가지는 뉴스나 주제 역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랑 같이 먹고 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은 일, 대화 주제들이 계속 변합니다. 이럴 때 과거 친구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은 당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당신이 만든 성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사고방식이 깊어질수록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 고독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끊임없이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에너지로 가득 채워줍니다. 제가 5번째로 포기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원래 기분이 좋았는데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저를 깎아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는 항상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줄 알아라며 비웃기도 했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는 너처럼 높은 음성을 가진 사람을 누가 듣겠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만 들려주며 세상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시각을 저에게 강요하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니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과감히 결별할 용기를 낼 때 당신의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을 때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6번째로 포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만족시키려는 태도입니다. 과거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나 설날 같은 날이 오면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물을 준비해야 했고 친구들, 고객, 그리고 회사 팀원들에게 보낼 카드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당일에는 제 서재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어디선가 본 자기 개발 블로거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오래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공유하라.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그들이 있어 얼마나 특별한지 진심으로 표현하라. 그래서 저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명절마다 몇 시간을 들여 정성껏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메시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종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더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느라 정작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합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값비싼 선물을 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과 슬픔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7번째로 버린 것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입니다. 과거에 저는 종종 새벽 2, 3시까지 깨어있곤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 순간에는 마치 하루를 더 얻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항상 후회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며 중요한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밤에 깨어있는 시간은 결국 나에게서 뺏긴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요. 밤에 얻었다고 착각한 시간은 사실 다음 날의 생산성과 에너지를 희생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늦은 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짧고 무의미한 동영상을 계속 넘겨보거나 SNS를 무작정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쇼핑하거나 결국 이러한 행동은 제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늦게 깨어있는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아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시간은 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가 맑고 주변이 조용하며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밤 10시 이전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습관은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으며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순간의 만족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죠. 만약 당신도 과거의 저처럼 밤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세요. 아침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8번째로 버린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를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평범하다고 느낀다 해도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변화는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요. 나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금융업계에서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창업할 것인가?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후회 결정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묻습니다. 발실자리 된 나 자신으로 돌아가. 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인가? 베조스는 후회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고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용기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9번째로 포기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그 몇 초 동안 잠이 들어 앞차를 거의 들이받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결국 의사로부터 기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저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희생합니다. 더 많은 야근을 하고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겠다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인정을 받기 위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가 돈을 버는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게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건강이라는 신용카드를 마구 긁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건강은 결코 부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은 부를 이루는 기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10번째로 포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욕심입니다. 과거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며 늘 비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부동산 프로젝트로 돈을 번다고 하면 저도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민박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저도 민박을 샀습니다. 누군가 펀드를 운영해 자금을 모은다고 하면 저도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을 덜 벌게 되었고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매일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멘토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일에도 자신이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본래 집중해야 할 일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회사 일과 IT 컨설팅 단 2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4년 동안 저의 수익은 매년 2배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삶은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것보다 성공으로 가는 훨씬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기한 것은 큰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와 회사 운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항상 추가 인력을 채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팀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나죠. 결국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사람을 뽑아서 해결하려 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T 부서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고용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만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팀을 이끌 수 있다면 그들은 왜 제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다면, 도면을 읽을 줄도 모른다면 건축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들은 소규모 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10억 달러에 인수하기 전에 단 13명의 팀원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midjourney, AI 그림 생성 회사는 고작 11명의 직원, 그중 4명은 파트타임으로 연매출 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팀은 더 민첩하고 효율적입니다. 큰 팀을 구축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창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뿐입니다. 작은 팀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작은 팀은 적은 자원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소규모 팀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업을 꿈꾸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큰 팀을 꾸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핵심은 작고 강한 팀, 그리고 집중입니다.
이제 당신 주변의 쓸모없는 물건과 일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레볼루션입니다. 피스.